오늘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한 긍정적 소식과 인내심을 강조한 연준의 3월 회의 의사록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다우는 장 막판 상승 반전했고 기술주가 비교적 강한 탄력을 보인 가운데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만한 강한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합의 문제를 전담할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무역 협상에서 명확한 시간표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양국 합의 사항을 중국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세를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3월 FOMC 의사록에 또다시 인내심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향후 몇 년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배제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가 통화 정책의 향방을 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의 ECB는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0.8%가량 올라 배럴당 64달러 52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하며 유가를 끌어올렸고 이는 결국 원유 수요와 연결된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겁니다. 저희 50분이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1시간 이외에도 해외 이슈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지금 아래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넣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다시 보기 컨텐츠도 다양하게 마련이 돼 있고요. 또 홈페이지도 개설을 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1대1로 소통하면서 궁금하신 점도 풀어보시고 또 개인적인 조언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겨우겨우 플러스권으로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이 CNBC와의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요. 미국과 중국의 합의 문제를 전담할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로도 큰 진전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미중 협상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다시 한번 증시를 끌어올렸고요. 또 연준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인내심이 강조가 됐습니다.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나오면서 연준의 3월 의사록 이 부분도 투자자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하지만 나스닥이 오르기는 했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강한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나왔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이었는데요. 특징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ATA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100% 넘게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81%가량 올랐습니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IT 서비스, 은행, 그리고 교육과 보험에 걸쳐서 컴퓨터 기반의 전문 자격증 그리고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어제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해외 예술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사가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환초 우이멍 에듀케이션 컨설팅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인수를 위한 비구속적 기본 협약 그리고 특정 조건부 주식 매수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오늘까지 반영이 되면서 81%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EP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회사고요. 56%가량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요. 셰일 오일 그리고 셰일 가스 인수 개발하는 자원 개발사입니다. 어디에 있냐? 텍사스 남부, 텍사스 이글포드 셰일 그리고 유타주의 알몬트 유전이 있고요. 또 서부 텍사스의 퍼미안 분지의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둔 그런 회사입니다. 56%가량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픽손입니다. 47%가량 올랐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실내 위치 확인과 데이터 분석 회사입니다. 올해 1월에 SAS와 이 사물인터넷 에코시스템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공동 마케팅을 위한 기술 통합 협력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상승 뉴스가 있었습니다. M&A 소식 때문에 올랐는데 당사가 이제 무선 장치 위치 그리고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무선 보정 장치 회사인 로컬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47% 급등했고요. $1.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증시와 외국인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MSCI 한국지수 함께 살펴봅니다. 어제 또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이 매수 행진 보이다가 어제는 34억가량 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0.5%가량 올랐습니다. MSCI 한국지수 오늘 0.8%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국 펀드 아무래도 환율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거래되는, 달러로 표시되는 이 ETF, 한국 ETF는 상대적인 수혜를 입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삼성전자가 22% 포함되고 있어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0.8%가량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FTX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21달러 9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22통화정책회의 결과 그리고 FOMC 의사록이 예정됐던 이 현지 시간 수요일장 마치 이벤트 데이일 것만 같았는데요. 사실은 이벤트가 없는 것 마냥 노 이벤트 데이처럼 좀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작에 쇼크도 서프라이즈도 없었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미국과 유럽 시장 오늘 새벽 움직임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모두 상승권에 머물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와 같은 경우는 하락권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했지만 장중 다시 한번 고점을 끌어올리면서 소폭이지만 플러스 기록했고요. 오늘 대형 IT주의 힘이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나스닥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4포인트가량의 상승, 0.69% 오르면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이지만 3대 지수 일단 출발은 플러스권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을 기다리는 구간에서 경계감은 클 수 있었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인데요. 문우신 장관은 외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 언어를 또 한 번 시작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또 미중 대화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 지켜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오늘 의사록 발표 이전에 나왔던 물가 지표. 일단 페이스 자체는 빨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이 통화적인 정책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큰 충격 없이 지나갔고요. 시장이 기다렸던 의사록 나온 이후 시장의 행방 어떻게 나왔을까요? 상승권에 대다수 머물면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금리에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시장에 재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 대다수가 올해 금리 인상 없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다시 한번 안도했고요. 그러나 새로운 뉴스, 서프라이즈, 대형 호재까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지수에 큰 영향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플러스권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계속해서 안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22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과 역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나왔고요. 연말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럽 내에서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브렉시트인데요. 자,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현재 브뤼셀에서 정상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장은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 시기를 놓고 영국과 다른 나라 간의 현재 이견 차가 있는데요. 자, 그 시기에 어떻게 나올지 계속 이 관련 뉴스는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은 현재 한 가지 재료로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고 있진 않은 상황인데요. 범유럽 지수는 소폭의 강세 기록했고요. 주요국 가운데 영국 하락한 가운데 독일, 프랑스 소폭이지만 상승권에서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 장중중 변동성이 컸습니다. 먼저 일본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장중에는 니케이 지수의 하락폭이 1%를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전쟁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이 당시에는 강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일본의 2월 핵심 기계로 수주가 나왔는데 예상을 밑도는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2%를 넘길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1.8%에 그쳤다라는 점 역시 부담이었는데요. 그러다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0.53% 마이너스였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계속해서 소폭의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장중에는 하락폭이 좀 깊기도 했었습니다만 후반에 올라온 이후 건강관리 테마를 가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했는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보시는 것처럼 3,200선 위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대만 가권지수 이번 주 들어서 대형 IT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네요. 7거래 연속 플러스로 상승폭은 0.15%로 집계됐습니다. 자, 신흥국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동남아시아와 인도 쪽의 흐름들 쭉 보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약했습니다. 필리핀과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휴작을 했기 때문에 좀 흐름이 달랐는데요. 필리핀 1% 이상 올랐고요. 베트남은 하락세, 인도와 같은 경우는 0.91% 정도 밀리면서 300포인트 이상이나 밀리는 모습이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보셨고요. 이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혼재된 가운데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96달러선, 97달러선 살짝 내준 구간에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전에는 러시아 쪽에서 증산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급격한 하락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만회하는 모습, 그 상승폭 1%였습니다. 브렌트 역시 강한 흐름이었고요. 1.6%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비철금속 시세 보시죠.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온시장 1,300달러선 위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이 금 가격 쪽에서는 포착되고 있네요. 0.4% 올랐고요. 반면에 은과 구리 가격은 아래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오늘장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시장 흐름 보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감이 조금은 잡히시죠?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가 주목한 종목들, 어떠한 투자 의견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나왔을까요? 명민준 앵커와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시죠.